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철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경찰이 어제 전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요일날 집에서 TV 시청하던 사람들 난데없이 이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을 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일단 좀 하시죠. 예. 네, 저도 어제 좀 이제 늦잠을 자고 네. 일어나서 바로 이제 TV를 켜보니까 이 소식부터 나와서 네. 아, 이거 좀 사태가 좀 심각하구나 이제 느꼈는데요. 어제 11시경이었다고 그러죠. 이제 네. 그 경찰들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입니다. 서울 네. 중구 정동에 있죠. 그 언론사 건물에 그 침입을 한 건데요. 네. 진입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강제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노조 그 집행부 네. 이제 그 체포에 나섰는데 사실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헛수고였습니다. 뭐 한 명도 검거하지 체포를 못했다면서요. 못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미 철도노조 그 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네. 그 전날 그 민주노총 사무실을 좀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자, 경찰 이렇게 좀 무리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네. 이제 작전을 편 셈인데 경찰로서도 네. 이제 이렇게 좀 그 첫 번째 정보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과연 던질 필요가 있었던가 이런 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좀 아무래도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네. 철도노조 좀 파업이 상당히 그 최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일제죠. 이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정부로서도 그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만큼 사실은 정부 여당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KTX, 수서발 KTX죠. 이 부분을 굳이 자회사로 떼어서 운영하려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민영화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들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정치적인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도노조 파업을 더 이상 좀 방치할 수 없다. 네. 철도노조 집행부를 좀 체포를 해서 철도노조 파업을 좀 조기에 수습해 보겠다. 이런 네.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이 문제로 인한 민영화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여론 부분을 좀 조기에 네. 수습하기 위한 그 강공책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목적이 과연 달성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그 사무실에 진입한 거는 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그 처음 있는 일입니다.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제 그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이른바 그 노동계를 대표하는 그 직능단체 대표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나 지도부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네. 철도노조 집행부를 이제 그 잡기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그 경찰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무리한 진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원래 그 의도했던 그 철도노조 집행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한 네. 이런 결과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론가님,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이랬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자, 생기는 민영화 거죠.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3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관계장관들이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노조에서는 이건 민영화다.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이 문제 그 출발부터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철도노조 민영화 문제가 나온 것은 바로 그 2011년 말이었는데요. 당시 그 국토해양부가 코레일 독점 체제, 즉 철도노조 지금 철도를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네. 여기에 특히 이제 그 민간업체를 그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서발 KTX를 별도로 민간업체에 좀 불화해서 코레일과 그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그 민영화 입장을 이제 밝혔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물론 철도노조 이런 데서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나온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민영화하지 않고 자회사로, 코레일의 네. 그 자회사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철도노조 측은
가뜩이나 지금 철도 전체가 그 적자인데 그나마 그 KTX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이 수서발 KTX를 굳이 자회사로 떼어낸다고 한다면 네.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그 적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왜 굳이 자회사로 떼어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 네. 앞으로 이것을 결국은 민간 쪽에 넘기기 위한 어쩌면 민영화의 그 전 단계로 징검다리로 이제 그 자회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론을 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말처럼 새누리당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부담을 했을 때 운영비가 좀 싸진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싸진다. 근데 네. 또 이제 어떤 이들은 아니다. 이게 민영화가 만약에 될 수순일 수 있고 민영화가 된다면 요금이 배로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이 있는데요. 네. 일단 말하자면은 그 흑자 노선들 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폐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철도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업에서 사실은 전체 철도 운영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 철도 요금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네. 그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든 정부가 철도 요금을 좀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용하는 뭐 그 경부선이나 경부선 KTX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들은 대부분이 그 적자 노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민영화는 좀 어렵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 드린 그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우리 민영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믿어주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나 온철도노조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법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제안을 이제 그 철도노조와 민주당 쪽에서 좀 하고 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굳이 이 문제는 서로의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협의 기구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 한쪽은 민영화를 하지 말라는 거고 네.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서로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일단 법제화는 곤란하다. 네. 이런 강경한 입장이고요. 또 사회적인 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일단 가타부터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그 불법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이 불법 파업은 용납할 수가 없다. 강경 진압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 이런 하여튼 모양새죠. 계속 치닫는 네. 것 같은데 이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 연일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또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숙모를 더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대체 인력으로 계속 끌어가기가 좀 한계에 부닥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늘부터 이 KTX나 혹은 뭐 수도권 전철 맞으면 이제 그 운행을 좀 상당히 좀 줄이기로 이제 이런 결정을 좀 내렸고요. 이와 함께 이제 최연애 이 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 신규 사원과 경력 사원을 이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높은 그 기관사와 그 사장 등 그 승무요원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파업에 참여해서 그 직위 해제된 이런 그 기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복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그 강경 조치도 불사하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결국은 또 혹시나 압력 수당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평론에 간단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 정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네. 불법 파업이라고 하고 또 이제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맞으면 그 민주노총까지 그 진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이고 민주노총까지도 노동계 전체가 뭐 이제 28일 맞으면 총파업을 좀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정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럴 경우에는 우선 그 정치권들이 좀 적극 나서서 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제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적인 그 중재나 협상을 유도하는 이런 물꼬를 좀 국회에서 먼저 좀 터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중재 및 협상을 위한 맞으면
이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도 파업 현 상황과 그리고 양쪽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제 시민이 아닐까 싶어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조속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서울역과 고가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이 서울역 고가도로죠. 그러니까는 용산구 만리동 이 만리제국에서 이제 남대문로를 잇는 그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지난 1970년에 그 완공이 됐는데 이 고가차도의 그 바닥판은 물론이고 이 바닥판을 받치고 있는 이 바닥판을 받치고 있는 이 교각의 그 상방부 등이 상당히 좀 문제가 크다. 네. 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상당한 손상이 있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 이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 상판에 붙어 있는 그 시멘트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예.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그 지적이 고가도로 나왔습니다. 밑에 또 이제 길들이 있고 사람들도 다니고 바로 이제 하니까요. 그 철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서울역 광장을 서울역 네. 그 예. 광장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다니고 있는 차들이나 아니면 뭐 기차에 떨어졌을 경우에 뭐 탈선 사고나 이런 것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죠. 어떤 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시는 그 지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그 안전점검 결과 그 D등급. 네. 말하자면 그 긴급 보수와 그 시설 사용 제한 이제 이런 그 판정이 나오자, 긴급, 이 그 보강공사에 좀 나섰습니다. 그 7억 원을 투입해서, 이 긴급 보수 및 그 보강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와 함께 그 철거에 따른 그 교통영향 평가, 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결론을 내놓겠다. 이게 이제 그 지난 9월 말, 10월 네. 초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예,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제 이런 그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데 이 셈이죠. 고가도로가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제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제 기억에도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네. 네, 그걸 상당히 좀 낡았죠. 네. 네. 거기하고 이제 서소문 그 소공동 고가도로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는데요. 네. 네, 이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8년 안전점검에서도 이제 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아니면은 철거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조치를 받았고요. 실제 이제 그때 서울시는 그 2010년까지 이것을 좀 철거를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죠. 뭐 하고 이제 서울역하고 네, 또 이제 그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그쪽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고가도로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짓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역세권 개발을 담당하는 그 주체가 그 말하자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서울시의 입장이었고요. 네. 그런 게 논의되면서 201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던 계획이 다시 2015년으로 철거가 이제 5년 동안이나 이제 늦춰지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요. 만약에 그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지나는데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 매일 그러세요? 네, 교통방송 올 때는 뭐 매번 네. 그쪽으로 이제 지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 때마다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 버스나 이런 네. 그 노선버스를 제한 못하는 것들은 이제 운행을 좀 노선버스도 운행을 좀 못하도록 하게 버스는 하고 지금 있죠. 못 다니는 건가요? 네, 승용차들만 이제 그 운행을 좀 시키고 있는데요. 어떻든 뭐 서울시에서 이제 지난해에도 긴급 네.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짓는 것은 좀 차후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주변에 미칠 교통에 대한 그 주변의 어떤 그 교통 환경에 대한 미칠 영향 때문에 쉽게 철거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건 뭐 서울시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근데 하죠. 이게 당장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교통 혼잡이 우려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철거하기 전에 통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제 승용차 이외에 그 다른 그 버스나 좀 네. 무게가 나간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그 통행을 좀 금지시키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강공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강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그래도 한 1, 2년은 뭐 더 쓰는데 충분히 뭐 지장이 없다거나 네. 이런 거를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그렇죠.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든지 네. 아니면 말 그대로 만약 정말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좀 실시를 해서 하시라도 이게 만약 붕괴음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당장 좀 긴급한 네. 그 대응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죠. 뭐 서울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루라도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